효남동 가정집들 사이에 문을 연 평범한 동네 서점. 이곳에 크고 작은 상처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인다. 하루 중 이 시간만 확보하면 그런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우리 인간은 복잡하게 만들어졌지만 어느 면에선 꽤 단순해. 하루에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살아있어서 이런 기분을 맛보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시간. 안녕하세요. 감성편지 김다원입니다. 오늘 햇살 맞는 나무들 사이로 찔레가 순을 틔우고 애기 똥풀이 잎을 너풀거리며 영역을 넓히는 산길을 걸었어요. 동네의 낮은 산을 마음 맞는 친구와 여유로운 걸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살아있어서 좋구나. 이런 시간이 있어 행복하다. 며 웃었지요. 오늘은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황보름 장편소설 어서오세요 효남동 서점입니다. 어쩌녁에 작은 동네 서점 영화를 본 후라 더 마음이 동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영주가 혼잣말을 하자 민철이 기다렸다는 듯이 영주를 바라봤다. 영주가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미안, 바쁜 척해서. 민철이 아니라는 의미로 고개를 흔들자 영주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민철이는 방학인데 뭐해? 똑같아요. 보충 수업 갔다가 집에 오고 또 보충 수업 갔다가 집에 오고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자요. 특별히 재미있는 건 없어? 영주는 어쩌면 뻔한 질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민철에게 물었다. 내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재미있던 게 있었던가. 고등학교 시절 내내 체한 느낌으로 살았던 기억만 나는데. 없어요. 그렇구나. 그런데요, 재미있는 일이 꼭 있어야 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않나? 글쎄, 억지로 재미를 찾는 것도 부자연스럽긴 하지. 영주가 말했다. 그런데 엄마도 그렇고 왜 제가 재미없게 사는 걸 못마땅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공부 압박받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는 게 원래 다 이런 걸 텐데. 그냥 사는 거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영주는 민철이 말에 바로 대꾸하는 대신 서점을 둘러보며 영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없는 걸 확인하고는 민철의 얼굴을 봤다. 삶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니라는 걸 벌써 알아버린 아이의 얼굴을. 그렇긴 한데 재미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숨통이 트기도 하니까. 영주의 말에 정선은 고개를 끄덕였고 민철은 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숨통이요? 숨통이 트이면 삶이 더 견딜 만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니까. 영주는 생각에 잠긴 듯한 민철을 바라봤다. 아마 영주가 민철이 나이 때는 저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 시절 영주는 아주 단순했다. 민철처럼 학교, 집뿐이었지만 늘 공부에 시달렸고, 아니 늘 경쟁에 시달렸고 늘 미래를 걱정했다. 공부에 시달리기 싫어 더 공부에 열중했으며 경쟁에 시달리기 싫어 1등을 고집했고 미래를 걱정하기 싫어 더 미래를 위해 살았다. 그래서인지 영주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민철이 부럽고 또 좋았다. 민철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영주는 민철이 지금 아주 잘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력감, 무료함, 공허함, 허무.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힘든 마음의 상태지. 마른 우물에 빠져 웅크리고 앉아있는 기분일 거야. 그 안에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존재가 나인 것만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렇지. 정서가 뜨개질해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코로 숨을 길게 내뱉었다. 영주는 잠시 정서의 손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나는 그래서 책을 읽는 것 같아. 책이란 말만 나오면 따분하지? 영주가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자 민철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책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 저자들이 하나같이 다 우물에 빠져봤던 사람이라는 걸. 방금 빠져나온 사람도 있고 예전에 빠져나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앞으로 또 우물에 빠지게 될 거라고. 우물에 빠졌었고 또 앞으로 빠질 사람들이 이야기를 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민철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간단해. 우리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힘을 낼 수 있거든. 나는 나만 힘들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 사람들도 다 힘드네. 내 고통은 지금 여기 그대로 있지만 어쩐지 그 고통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도 같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른 우물에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고 생각하면 없을 것 같다는 확신도 들어. 영주가 옅은 미소를 머금고 계속 말했다. 그 앞에서 민철은 조금은 심각한 표정으로 영주의 말을 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무력한 상태로는 그만 있어 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웅크린 몸을 쭉 일으켜 세웠는데 글쎄 우물이 그리 깊지 않았던 거야. 이것도 모르고 우물 속에서 그렇게 음침하게 살고 있었구나. 벌써 웃음이 나.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오른쪽 35도 각도쯤에서 살랑살랑 미풍이 불어오는 거야. 문득 살아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바람에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민철이 미간에 힘을 주고 눈을 깜빡이며 하는 말에 영주가 바로 사과를 했다. 미안. 내가 너무 내 기분에 취했네. 그런데 이모, 응? 방금 하신 이야기에도 숨통이 있어요? 응, 있어. 뭔데요? 바람. 바람? 고개를 끄덕이는 영주의 얼굴이 편하게 풀어졌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 이 얼마나 다행인가. 내가 바람을 좋아해서 얼마나 다행인가. 저녁 바람만 맞으면 숨통이 확 트이는 기분이 들어. 얼마나 다행인가. 지옥엔 바람이 없다는데 그럼 여기가 지옥은 아니듯 하니 또 얼마나 다행인가. 하루 중 이 시간만 확보하면 그런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우리 인간은 복잡하게 만들어졌지만 어느 면에선 꽤 단순해. 이런 시간만 있으면 돼. 숨통이 트이는 시간. 하루에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살아있어서 이런 기분을 맛보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시간. 맞아. 정서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에 잠시 고개를 돌렸던 민철이 다시 심각한 얼굴로 영주를 봤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엄마는 생각하는 거죠? 글쎄, 민철이 엄마 생각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럼 이모는요? 나? 네. 그냥. 영주가 민철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마른 우물에서 한번 일어나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 한번 그래 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야. 궁금하잖아? 일어나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바람이란 말이 참 좋았습니다. 바람. 여러분도 바람 자주 맞으시죠? 그리고 또 여러분은 어떤 바람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바람이 불까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